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 취업이 여러분의 이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국에 어떤 거를 이루고 싶은지를, 커리어 플랜을 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는 게 뭐 목적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어떠한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물론 계실 수가 있는데,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즐거워했던 취미가 일이 됐을 때 그게 이제 흥미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체험을 한번 해본 다음부터 더 이상 그 일을 하는 거를 저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돈벌이 수단에 가깝게 좀 생각을 바꾸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재미만 추구를 하고, 그리고 인생의 재미는 다른 이제 저희 취미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이루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바꿔 먹으니까, 좀 그전까지 이제 되게 저도 삶이 촉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취업과 입사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진정을 이루고 싶은 수단의 커리어를 고민하자. 그래서 결국에 현재 이제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없어져도 다른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속했는데 자기 이제 커리어 희망하고 달라요 하면은 이거를 자신이 하고 싶은 커리어를 갖다가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배속과 희망이 다르네. 배속 재미없는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계속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안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해서 표현을 하면은 결국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 욕심이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인정받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고 싶다라는 개인적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거지만은 약간 존재감이 제가 없으면은 약간 회사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도 약간 사라지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니까 그게 참 슬픈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실험을 하는데 다른 동기들한테는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저한테는 잘 안 물어보고 이러면은 약간 제가 제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없어도 이게 실험이 잘 돌아간다는 건가? 이 사람은 이제 나를 별로 전문가 쪽으로 생각을 안 하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슬프죠. 그러니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어도 일이 돌아가네? 라는 인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 이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팅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기반으로 한 그 의견을 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 의견 내면은そうですね, 確かに, なるほど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서 자신의 의견을 이거는 뭡니다 라고 전달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의견은 쓸모없는 의견이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이제 일하면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잘 하는 분야를 주변에 어필하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랑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없으면 일이 안 들어가는 게 느껴지면 일이 재밌어집니다. 라는 말을 선배들이 했고요. 저도 이제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 쪽을 했으니까 근데 의외로 이제 파이썬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나 IT 지식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 제조업에는 잘. 그래서 선배들한테 파이썬 강좌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이제 뭐 클라우드, IT 지식이나 경험을 사람들한테 전수하든지 해갖고 약간 이제 뭐 과장님, 실장님한테 약간 타노모시라고 인정받는다든지 그러면 약간 일을 하는 야리가이가 느껴집니다. 이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본인이 거기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좀 잘하는 일을 평소에 어필을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이 겪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어필을 꾸준히 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이제 비교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경험을 쌓기도 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잘 하고 있는 분야를 입사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이건 할 수 있지 하고 인식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입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회사에서 약간 인맥을 넓히는 방법인데 사실 이게 큰 기업이면 큰 기업일수록 과가 이제 다르면은 이제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 잘 안 보는 얼굴도 잘 안 보고 이야기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과 사람들 안에서만 인맥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인맥을 넓히는 방법으로 약간 부활동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에 오시면은 일본 생활 하시면서 사실 저희들한테 먼저 다가온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뭐 한국에 이제 막 관심 가져서 한국 드라마 막 나이스키 막 이런 사람들은 이제 먼저 다가와 주는데 저희들은 타지에서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가와 준 사람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인맥을 형성하는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활동 같은 걸로 이제 다른 부서의 인맥을 넓히려면은 연차가 쌓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답이 없는 문제들이 많아져요. 이 자신의 이제 영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분야의 이제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되고 이제 그때 이제 일을 잘 진행시킬 수 있는 윤활제 같은 게 이런 그 인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맥을 부활동으로 친분을 쌓아뒀더니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 이제 뭐 물어볼 게 있으면 그쪽에다 물어보고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다들 4월에 입사를 했잖아요. 제 일본인 동기들도 다 같이 이제 4월에 입사를 해서 11월에 입사를 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장 같은 나이 또래의 뭐 업무 이야기든 생활 이야기든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업무 외적으로도 굉장히 외롭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은 본인이 먼저 말을 건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 구축을 많이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많이 마주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갑자기 여기까지 해본 적 없는 평가를 가지고 새로 이제 방법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그 기존에 하던 평가 방식을 개선을 하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선배들도 답을 모르고 그리고 이전까지 했던 사람들은 저희 부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실험과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응을 하기가 저희 쪽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실험과랑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일이 결국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을 하면 진행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회사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끝나면 너무 피곤하니까 막 딴 거 하기 막 싫어지고 아 들어눕고 싶다. 아 누워야지. 그냥 대충대충 시간 보내다가 하루를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게 이제 하루하루 쌓이면 이제 금방 이제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21년도 벌써 이제 9월 달이 왔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에 시작을 투자하고 이제 목표를 정하면은 이게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이제 의식을 하게 되니까 아,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거를 따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자격증이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이거는 자격증 수단입니다. 패스트 러너 자기가 이제 빠르게 이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뭐 다른 기업에도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일본판 정보 처리 기사나 아니면 뭐 전 중국어를 했었으니까 HSK 6급 아니면은 뭐 구글 클라우드 쪽 이제 서티피켓 자격증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이제 아 언제 따야지 이걸 생각하고 공부를 해 나가는 거를 갖다가 약간 이제 평소에 자기 관리의 방법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링크드인. 이거 저도 이제 전직한 친구한테서 들어갖고 이제 해봤는데 이게 링크드인을 사용하면은 꽤 괜찮더라고요. 다른 이제 컨설팅 업계로 이직을 한 친구가 있는데 입사 1년 차 만에 그 친구도 이제 링크드인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링크드인을 사용해서 자기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어떤 성과를 내가 거뒀다 이런 거를 갖다 홍보를 하면은 연락이 옵니다. 기업에서 아니면 에이전트한테서 이제 뭐 프로필을 올려두면은 에이전트들이 요즘 전직 시장 막 활성화돼 갖고 막 눈독을 들여서 막 우선 연락을 넣어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들하고 연락을 해보시면 귀찮지만 사실은 굉장히 끈질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데 한번 연락을 해두시면은 자신의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이고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내가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뭐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뭐 이직이 목적이 아니라 그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거를 목표로 하더라도 음, 항상 이제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을 새로 취득을 했다, 이런 걸 주변에 어필을 하는 거는 본인의 커리어 디자인을 위해서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도 굉장히 다양한 자격들이 많아요. 뭐 자바 자격증 이런 것도 있고,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라도 이제 목표로 해서 취득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은 요즘같이 이제 IT화 되는 추세에서 제조업도
이제 본인들이 그 하고 싶은 일들을 회사에서 좀 더 어필을 할 때 편리한 수단이 되죠.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번에 저는 이러이러한 쪽으로 부서 이동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같은 식으로 어필할 수 있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어 중요하고요. 진짜 영어는 고고 익선,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조업이 보통 이제 IT나 제조업계에서 이제 일본어, JLPT 2급 N2면은 된다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는 업무를 해보면은 N2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네이티브급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미팅을 할 때 이제 일본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끼리 그냥 서로 알아듣게 다 이제 얘기를 빨리빨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 따라가면은 이제 약간 답답하죠. 그러니까 일본어는 진짜 크게 강조를 해야 되고 싶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아니면 이제 뭐 자기가 낸 성과를 갖다가 리뷰를 할 때든지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스프린트 리뷰라고 그래갖고 리뷰를 매번 하는데 일주일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발표할 때도 이제 일본어를 당연히 이제 잘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센서 이게 약간 전문 분야다 보니까 이 센서에 관련된 이제 다양한 한자들 이제 평소에는 잘 안 보일 용어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본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당연히 자신이 좋아서 뭐 흥미가 있는 거를 계속 저기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뭐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매일매일 꼭 이제 일본 뉴스는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유튜브에 뭐 그 아사히 뉴스나 아니면 뭐 저기 뭐 TBS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제공해주는 매일 이제 저녁 뉴스가 있는데 그거 그냥 일 끝나고 그냥 매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 이제 요즘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잘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잡담할 때도 이제 그게 이제 기본 배경 지식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를 특히 이제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친구를 이제 만드셔서 계속 말을 해보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4월까지는 다른 부서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서가 약간 이제 저하고 동기가 없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제 항상 약간 평가 같은 거를 해라, 실험해라, 아니면 뭐 번역해라 하면 이제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하고 멤버들이랑 별로 이제 그 대화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어가 많이 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업무가 바뀌면서 일본인 동기랑 이제 같이 이제 업무를 하게 되니까요. 기본 5시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일본어로 해야 되니까 이게 빨리 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로 말하는 능력이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영어 실력은 고고 익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의외로 제조업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이제 그 중도 뽑을 때 그 토익 점수가 원투가 600점, 900점도 안 되지. 사실 회사마다 500점, 다르지만 400점. 요구하는 기본 수준이 600점에서 잘한다고 판단하는 수준이 700점 이상. 그리고 보통 이제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최저선은 사실상 한 400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네,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보통 영어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그런 토익엔 강한. 토익에 강하니까 저도 이제 토익만 강한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자신의 어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독일 업체에 이제 사용서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담당자들이 이 번역한 걸 보니까 이게 뭐 번역체에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문법에 이제 참 독일 사람들 답답했겠구나 이거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번역을 해야 될 때 왔을 때 사용서 만들어야 될 때 왔을 때 선배 제가 할게요. 제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해갖고 시키셨고 그래서 약간 그 점에서도 약간 영어 실력을 조금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일본어 자체는 N2면은 커뮤니케이션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다만 뭐 N1을 따면 좋은 이유라고 할 만한 건 N1은 사실 이제 굉장히 생소한 어휘랑 한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공부할 때 그리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처음 보는 단어들을 볼 때 거부감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한자의 의미를 통해서 단어의 뜻 같은 걸 유추하기 쉬워지니까 가능하시다면 여유가 있으시다면 N1을 취득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은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미팅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면접 때까지 보통 하는 일본어는 되게 지원자를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나름. 하다못해 이제 일본 회사에 그 일본인들이랑 같이 보는 전형으로 들어가더라도 아, 얘 외국인 지원자지 하면은 이제 좀 말을 천천히 해준다든지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회의에 들어가서는 다 일본인이기 때문에 다들 말도 빠르고 발음도 뭉개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제일 심한 경우는 목소리가 그 되게 알아듣기 어려운 톤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사투리 섞어가면서 특히. 그런 거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되게 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좀 일본어를 폭넓게 다양한 일본어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그런 점에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성우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들으시면서 기초를 쌓으시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본인들이 하는 유튜브 방송들 그런 걸 보시면은 진짜 엄청 다양한 일본어가 튀어나오고 뭐 오만 속어들이 다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도 꽤 속어 쓰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음, 경험을 미리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실력도 특히 회사가 크거나 아니면 거래처가 다양할수록 중요한 게 저도 입사한 지 7개월 정도 만에 영어로 메일을 쓸 일이 생겨가지고 저희 이제 해외 지사에 메일을 쓰는데 옆에서 이제 OJT가 제가 메일 쓰는 걸 보면서 메일 영어 메일 되게 잘 쓴다고 그래갖고 저도 번역기 돌려서 간신히 쓰는데요. 그러니까 OJT는 이제 자기가 메일을 쓰는데 거의 하루 종일을 다 한 통을 보내는데도 하루 종일 거의 다 소비한다고 번역기를 돌리면서 음, 이제 표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검수해야 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 확실히 일본 사람들보다는 한국인이 영어를 좀 더 잘하는구나 그리고 영어를 잘하면은 업무에서도 이렇게 내가 좀 더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